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모형 경찰이 1년여 만에 철거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탱크로리에 원료를 싣고 다니며 즉석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울산현대가 수원 삼성을 꺾고 K리그 2011 플레이오프 진출과 2012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해법을 찾기 위해 물길 변경안과 수위 조절안에 대한 모형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다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0.7도를 기록했으며 오후 들어서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1도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쯤 가서야 풀리겠다고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국회 비준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울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와 고용 증대까지 전방위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완성차의 경우 현행 2.5%인 미국 측 수입 관세가 발효 4년 뒤에 완전 철폐됩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증가액은 연간 7억 2천만 달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경우 미국으로 팔려나가는 국산 자동차 석 대 중 한 대꼴로 생산하고 있어 줄잡아 2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 울산이 대미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도 울산은 수출이 수입보다 6배나 많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2.5% 관세만큼은 원가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 되니까 좀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가격력이 생기니까 환영하는 분위기 좋은데. 자동차에 이어 유화업종에서는 정밀화학을 제외한 석유 제품과 섬유 원료의 수출 증대가 조선업은 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축산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중심의 울산은 주변국의 수출까지 늘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자본 축적으로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울산의 경우 수출에서 투자 고용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기습 강행 처리된 만큼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국익을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통과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지역 야당과 진보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행 처리는 무효라며 촛불 집회와 비준안 무효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물론 현역 여당 의원의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거에 앞장선 울산 지역 출신 5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기습 처리였다고 밝히고 자동차 수출을 주축으로 한 울산은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책 예산을 마련했다며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어민 분야 피해 대책 예산으로 앞으로 10년간 24조 1천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울산의 농어민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FTA 기습 처리는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어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경찰이 외곽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모형 경찰을 1년 만에 모두 철거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경찰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변에 비옷을 입고 지시봉을 든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름 아닌 마네킹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며 외곽도로 30곳에 설치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를 찾아가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옷이나 형광봉을 훔쳐가는 일이 한 달 평균 2~3건씩 발생하자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마네킹을 수시로 유지보수하는데 그 필요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 여기에다 마네킹 경찰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경찰관이 서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속력이 조금 줄어지는데 늘 다니는 사람들은 의뢰 있는 거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경찰이 국도에 설치한 마네킹은 불과 1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안전요원 모형은 이처럼 관리가 잘 되면서 수년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것인데 철저한 운영계획과 관리 여부에 따라 마네킹 경찰의 활용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벌레라는 오명을 쓰고 도로에서 퇴출된 탄력봉. 마네킹 경찰이 시민 열쇠만 낭비한 채 제2의 탄력봉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짜 석유 제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탱크로리 차량 2대에 원료를 싣고 다니며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에 탱크로리 차량을 조사합니다. 탱크 뚜껑을 열자 기름이 아닌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2대에 가짜 석유를 만드는 원료를 싣고 다니며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것입니다. 이들은 한 대에는 신너를, 한 대에는 솔벤트와 톨루엔을 싣고 다니며 주문이 들어오면 혼합해서 그 자리에서 팔았습니다. 차량 2대를 나란히 세운 뒤 2탱크를 호스로 연결시키고 모아진 연료들이 차량 아래에 달린 혼합기에 들어가면 가짜 석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폐공장을 이용하던 것이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탱크로리 차량에 제조 설비를 달고 이동식 가짜 석유 공장을 만든 겁니다. 기존 유사 석유 제조와 다르게 움직이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 가수원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몰래 제조하여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과 한 달 동안 가짜 석유 20억 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원료 구입처와 중간 판매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리 모형 실험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울산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김진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논란이 울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울산시, 문화재청이 이견을 보이며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기구를 통해서 이거를 검증을 받고 이 결과에 다른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울산시는 정부도 울산의 식수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며 물 문제 해결 없는 수위 조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울산권 맑은 물 공급 대책에도 하루 12만 톤씩 울산에 부족한 맑은 물을 공급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논란 끝에 울산시는 물길 변경안과 수위 조절안에 대한 모형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의 독자적 콘텐츠 육성을 위해 처용 전시관을 짓고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복지위원회는 예산안과 복지 조례를 처리한다는 여야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고학류 조례 처리 여부를 놓고 설전을 계속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사무감사에서는 학업 성취도의 학교별 성적 공개가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시 지회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소멸 위기에 놓인 국보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사연댐의 물길을 바꾸는 방향으로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지난해 울산을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으로 나와 있다며 집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광객이 여러 곳을 방문할 경우 그때마다 중복 집계된다며 올바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회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에 국제고등학교 등 특목고 유치를 울주군에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공립형 기숙학교인 서생중학교에 이어 특목고가 들어서면 인구 증가와 교육 여건 향상이 예상된다며 특목고 유치 결의문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땅 매입비와 실시 설계비 등 79억 원이 투입됐으나 주민 반대로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왔습니다. 울산 지역 소방공무원의 초과 수당 소송이 판결액의 70%를 받는 조건에서 합의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원고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1심 판결액의 70%만 받기로 합의했으며 소방관의 9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지역 소방관 431명은 지난 2009년 11월 울산지법에 109억 원가량의 초과 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 겨울 철새인 까마귀 선발대 8천여 마리가 최근 태화강을 찾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울산을 찾은 까마귀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등 두 종류로 몽고 북부나 시베리아 동부에서 서식하다 해마다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화강 일원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4만 6천여 마리의 까마귀떼는 전국 최대 규모라며 배설 청소와 생태교실 운영을 통해 까마귀떼가 소중한 자연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수원 삼성을 꺾고 K리그 2011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정규리그 6위 팀 울산은 어제 저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김신욱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에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줬고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26일 오후 3시 포항에서 정규리그 2위 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를 치르게 되며 2012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확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주간 연속 2교제 대증의 현안에 공동 대처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열리는 새 노조 집행부 출범식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두 회사 노조는 내년 협상에서 이 같은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고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